누구나 쉽게 본인의 변제금과 변제율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네 가지 변수가 간단히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새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개인회생 절차 시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에 따른 변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은 보통 처음에는 내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다가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변제금이 얼마가 될까?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세요.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딱히 뭐 다른 문제만 없으면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지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변제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요. 본인의 실수령 월 소득액에서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그 본인의 가구 수에 맞춰서 법원에서 정한 해당 가구 수의 월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남은 금액이 모두 변제에 사용되는 월 변제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본인이 버는 돈 전체에서 법원이 정한 최저 생계비만 빼고 그걸로만 생활을 하시고 남은 돈 전체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받게 될 총 금액이 이 현재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집, 예적금, 자동차, 보험 같은 모든 플러스 재산을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돈보다 적은 돈만 받고 면책을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보다 그 이상을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총 변제금이 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청산가치보다 작다면 변제기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증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제금을 계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례로는 실수령 소득이 월 300만 원이고 채무는 1억 원이고 재산은 3천만 원 있는 이런 분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은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43만 5천 원이에요. 이걸 빼면 이분의 월 변제금은 156만 5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월 변제금을 3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하시면 총 5,634만 원을 내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분의 재산이 3천만 원이므로 총 변제금이 그 3천만 원 청산가치보다 크죠? 따라서 이 채무자분은 5,634만 원을 36개월에 걸쳐서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제율은 약 56.3% 정도가 되겠네요. 이 변제율의 의미는 이 채무자의 채무 1억 원 중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변제한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데, 그럼 이 변제율의 반대가 탕감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채무자는 56.3%를 변제하시니까 남은 43.7%의 채무는 면책, 탕감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사례로 계산한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월소득, 가구수, 채무, 재산 이 네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금 우리가 계산한 사례에서 이 네 가지 변수들을 변경을 조금씩 해볼게요. 이번에는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 채무는 1억 원이고 재산은 3천만 원이 있는 경우에서 월 소득을 200만 원으로 좀 더 낮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에서 1인 최저 생계비 143만 5천 원을 빼면 이분의 월 변제금은 56만 5천 원이 돼요. 그럼 이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를 하시면 2,034만 원을 내시게 되는데, 아까 이분의 재산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 적죠. 그러면 채무자 본인이 갖고 있는 3천만 원의 재산보다 덜 갚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제 조정을 해보면 아까 채무액 3천만 원을 정해진 그 월 변제금 56만 5천 원으로 나누면 53.1개월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하니까 이 채무자분한테는 54개월로 변제 계획을 조정해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54개월에 걸쳐서 갚게 되고 변제율은 30%, 자, 반대로 탕감률은 70%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에서 월소득 300만 원, 채무는 1억 원, 재산은 3천만 원 있는 경우에서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235만 원이거든요. 그럼 월소득이 300만 원이시니까 최저 생계비 235만 원을 빼면 이 채무자의 월 변제금은 65만 원이에요. 그럼 이 월 변제금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총 2,340만 원을 내시게 되고, 근데 이분의 재산이 3천만 원이었으니까 총 변제금이 청산 가치보다 적죠? 그럼 이분의 경우에도 청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총 채무의 3천만 원을 월 변제금인 65만 원으로 나눠서 46.2개월 정도가 나오니까 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약 47개월에 거쳐서 갚는 것으로 바꾸면 최종 변제율 30%를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월소득, 가구수, 채무, 재산의 네 가지 변수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본인의 변제금과 변제율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이 네 가지 변수가 간단히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소득의 경우 직장인분들은 월급이 고정적이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지만 자영업자분들의 경우라면 본인의 소득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가 있어요. 또 가구수의 경우에도 뭐 미혼이면 1인 가구고 기혼이면 바로 2인 가구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배우자가 있으셔도 직업이 있으시거나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시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 자녀의 인정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 수에 따라서 그대로 최저 생계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채무나 재산의 경우에도 워낙 종류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위생 절차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각각의 뭐 인정 여부나 처리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청산 가치의 경우에 뭐 단순히 내 재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통장 내역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건 청산 가치로 추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내가 채무가 많아서 생활이 어렵다 또는 이제 정말 어려워지겠다 싶은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인위생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